자, 11장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일부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송 모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전송 모드는 CPU와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앞서 경이형 I/O 그리고 메모리 맵형 I/O가 CPU가 통신하고자 하는 여러 인터페이스 중에 한 개의 인터페이스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전송 모드는 CPU와 인터페이스 간에 통신하는 방법에 대한 결국 입출력을 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송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드 I/O, 인터럽트 I/O, DMA 그리고 IOP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CPU와 인터페이스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그것을 통해서 입출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된 I/O입니다. 프로그램된 I/O를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된 I/O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CPU가 I/O 장치의 상태, 즉 입출력 상태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결과 입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입출력할 자료를 교환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드 I/O의 동작 플로우 차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CPU는 인터페이스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옵니다. 여기 이 스테이터스 레지스터는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앞서 나와 있던 그림에 이 F라고 적었던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F는 입출력이 가능한 경우, 즉 I/O가 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 값이 들어가 있고 I/O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을 지속적으로 CPU가 체크함으로써 I/O 장치가 입출력이 가능한지 또는 입출력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CPU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오고 그 다음 그 레지스터에 있는 플래그 비트의 값을 검사를 합니다. 그 플래그 값이 0이라는 이야기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I/O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다시 CPU는 그 스테이터스 레지스터의 값을 읽어와서 다시 플래그 비트의 값을 검사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입출력 장치가 그 입출력을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이므로 이 동안에는 CPU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상태 체크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입출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이 플래그 비트의 값은 1이 될 겁니다. 따라서 플래그 비트의 값이 1이 되었을 때 입출력을 위한 동작들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프로그램드 I/O는 CPU가 입출력 장치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입출력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방법에 비해서 I/O를 위한 제어가 간단하지만 입출력 장치 상태를 지속적으로 CPU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CPU라고 한 자본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Interrupt I/O입니다. 이 Interrupt I/O는
CPU가 I/O 장치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CPU는 입출력 장치가 입출력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다른 일상적인 일, 다른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가 입출력할 준비가 되어질 때 인터페이스는 CPU에게 인터럽트를 합니다. 그럼 CPU는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입출력을 실행하게 됩니다.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럽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5장, 7장, 그리고 여러분 운영체제 시간에도 인터럽트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인터럽트 처리 루틴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나왔던 것처럼 인터럽트가 걸리면 여러 가지 그 상태들을 조정하고 그 다음 그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실행해야 될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는 비벡터 인터럽트 처리 루틴 방법과 벡터 인터럽트 처리 루틴 방법이 있습니다. 비벡터 인터럽트는 모든 인터럽트를 하나의 루틴에서 처리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벡터 인터럽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한 인터럽트마다 별도의 인터럽트 처리 루틴을 가지고 있고 그 인터럽트 발생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어지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터럽트 처리는 한 번에 한 개의 인터럽트만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I/O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인터럽트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터럽트를 각각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I/O 장치, 즉 인터페이스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인터페이스를 결정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폴링, 데이지 체인, 그리고 병렬 우선순위.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시간에 일단 폴링과 데이지 체인에 대한 내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링은 다소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인터페이스를 찾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설정된 순서에 따라서 각 장치에게, 각 인터페이스에게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체크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설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 발생 여부를 지휘하기 때문에 이 설정된 우선순위가 각 장치의 우선순위가 되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치 않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적절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지 체인입니다. 데이지 체인은 다소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인터럽트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장치 우선순위는 하드웨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CPU는 인터럽트 신호를 잘 수신했다. 따라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interrupt echo 신호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interrupt echo 신호가 직렬로 각 인터페이스마다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터페이스 에코 신호, interrupt echo 신호는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장치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이 장치는 그 interrupt echo 신호를 바이패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전달받은 두 번째 인터페이스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신호를 바이패스 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 신호도 마찬가지, 세 번째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바이패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두 번째 장치에서 인터럽트를 걸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치는 interrupt request 신호를 CPU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이 신호를 전달받은 CPU는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 있음을 알리는 interrupt echo 신호를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결된 첫 번째 장치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장치는 인터럽트를 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인터럽트 에코 신호를 그냥 바이패스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이 신호를 받은 두 번째 장치는 자신이 인터럽트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그 인터럽트 처리와 관련된 정보를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프로세서에게 전달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세서에게 전달하는 인터럽트와 관련된 정보로는 보통 인터럽트 벡터 번호 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위한 주소가 전달되어집니다. 이 정보를 수신하는 CPU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두 번째 장치를 위한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주소를 결정하고 그 루틴을 실행함으로써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장치에서 발생시킨 인터럽트 처리를 완료하고 나면 두 번째 장치는 앞서 CPU로 받았던 인터럽트 에코 신호를 다음 장치에게 전달을 하게 되옵니다. 물론 다음 장치는 인터럽트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호를 그 다음 장치로 바이패스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치에 연결된 이 순서가 각 장치 인터럽트에 대한 우선순위가 됩니다. 병렬 우선순위는 우리 책을 교재를 참고로 하여 각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인터럽트를 이용한 입출력의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입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럽트 IO의 문제점으로는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할 경우에는 각각의 워드마다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 워드마다 인터럽트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터럽트 처리에 대한 오버헤드가 급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속의 적은 양의 입출력의 경우에는 인터럽트 IO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반대로 고속의 대량의 데이터 입출력의 경우에는 인터럽트 IO가 오히려 인터럽트 처리를 위한 오버헤드가 커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DMA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DMA는 Direct Memory Access의 약자이고 이것은 IO 장치, 더 엄밀히 따지면 인터페이스가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여서 CPU 간섭 없이 메모리 전송을 할 수 있는 입출력 방법입니다. DMA 제어기의 일반적인 구조는 지금 화면에 보는 것과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은 앞서 나왔던 CPU와 연결되었을 때 이건 데이터 버스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CPU는
앞서 나왔던 격리형 I/O 또는 메모리 맵형 I/O에 따라서 여러 인터페이스 중 하나를 입출력에 사용할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어드레스 버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어드레스 버스에는 CPU가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할 인터페이스 주소를 이 버스에다가 적재하게 되어지는데, 이 주소를 디코딩하여서 여기 나와 있는 셀렉터와 그 다음 레지스터 셀렉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PU는 읽기 또는 쓰기와 관련된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제어 버스,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트롤 버스는 여기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DMA의 경우에는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할 때 사용한다고 했으니, 대량의 데이터를 입출력할 때 결국 인터페이스가 있고 메모리가 있다면 메모리의 그 입출력을 위한 메모리 시작 주소, 그 다음 이 시작 주소부터 몇 개의 워드를 입출력할 건가에 대한 워드 카운트가 필요합니다. 이 시작 주소, DMA가 입출력을 하기 위한 시작 주소와 워드 카운트는 결국 CPU가 전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CPU는 앞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각 레지스터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번지부터 50개의 워드를 우리가 입출력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00번지가 입출력을 위한 시작 주소가 될 것이며 50개의 워드 입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워드 카운트가 될 겁니다. 이때 CPU는 시작 주소를 인터페이스에게 전달해야 되겠는데, 이 인터페이스에 장착이 되어 있는 레지스터 중 어드레스 레지스터라고 하는 이 레지스터는 최초에는 입출력을 위한 시작 주소가 적재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1000번지에 할당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CPU는 어드레스 버스에 1000번지라고 하는 주소를 적재하게 되고, 이 레지스터에 전송할 값, 즉 입출력을 위한 시작 주소 100번지는 데이터 버스를 통해서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CPU 입장에서는 write를 하기 때문에 write라고 하는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는 1000번지 할당되어진 이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데이터 버스로부터 전달되어진 100이라고 하는 값을 적재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입출력을 하기 위한 그 워드 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우리 1001번지에 할당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1001번지에 워드 카운트 50이라고 하는 값을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1001번지라고 한 주소를 어드레스 버스에, 그리고 이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선택되어진 워드 카운트 레지스터에 전송할 값 50은 데이터 버스에 적재한 후 write 제어 신호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워드 카운트에는 50이라고 하는 값이 전달되어집니다. 그 후에 DMA 제어기에게 입출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CPU가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제 DMA 제어기는, DMA 컨트롤러는 CPU 간섭 없이 메모리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또는 메모리로부터 전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메모리 입출력과 관련돼서 인터페이스도 동일하게 메모리에게 주소,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데이터, 그리고 입력 또는 출력을 위한 read 또는 write라고 한 제어신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DMA 제어기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컨트롤 버스를 위한 read 신호 또는 write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도 역시 마찬가지 주소 버스를 통해서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데이터 입출력 위해서는 기타 다른 데이터 버스를 통해 레지스터를 통해서 입출력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출할 때마다 주소는 일씩 증가되어지고 한 개의 워드가 입출력될 때마다 어드레스 레지스터의 값이 일씩 증가되어지고 워드 카운트의 값은 일씩 감소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워드 카운트의 값이 0이 될 때 DMA 저기가 입출력을 해야 될 데이터를 완전하게 입출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때 결국 전체 시스템 구조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가 있고 버스가 있으며 이 버스 한쪽 편에 메모리가 있고 이 버스에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버스를 CPU와 인터페이스가 공유하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나왔던 이야기처럼 DMA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read write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또는 데이터 또는 컨트롤 버스를 사용해야 되고, 동일하게 CPU도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인터페이스랑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그리고 컨트롤 버스를 사용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버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 번에 한 개의 장치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이 버스를 사용할 건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버스 사용에 대한 결정은 CPU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수행하느냐면 이 DMA 저기가 버스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먼저 CPU에게 버스 사용을 위한 사용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버스 리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버스 리퀘스트를 받은 CPU는 버스 사용을 허가할 것인지 또는 허가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서, 만약에 DMA 제어기가 버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DMA 제어기에게 버스 그랜트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즉 버스 사용에 대한 허가를 전달합니다. 이 버스 그랜트 신호를 받은 DMA 제어기는 비로소 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한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입출력이 완료된 뒤에는 입출력이 완료되었음을 CPU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것은 인터럽트를 통해서 CPU에게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터럽트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그 다음 입출력을 결정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DMA 제어기가 입출력이 완료되었을 때, 따라서 다음 입출력이 가능할 때, 그때 CPU에게 인터럽트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DMA 제어기와 CPU 그리고 메모리를 연결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앞서 나왔던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출력 프로세서입니다. 입출력 프로세서는 이름에서 의미하는 것과 같이 약간의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CPU하고는 다소 다른 형태 처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입출력 프로세서도 기본적으로는 메모리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서 설명했던 DMA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서들이 주로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I/O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I/O 프로그램 주로 이제 데이터 변환 등과 같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출력 프로세서도 앞서 나왔던 DMA 처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CPU, I/O 프로세서, 그리고 메모리가 이렇게 버스로 연결되어 있고, 입출력 프로세서는 별도의 I/O 버스를 통해서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고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CPU와 입출력 프로세서 간의 통신하는 절차를 플로차트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자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1장 입출력 구조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설명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우리 교재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